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경선 룰을 고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당원 비중을 확대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아예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당원을 개정해서 못을 받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선 친윤 당대표를 옹립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심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기 연장은 없다며 내년 3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하고 나섰죠. 경선 룰 개정 카드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는데요. 이젠 100만 당원 시대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일반 반장 선거론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당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당 지도부는 아예 당원까지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죠. 당내 공식 절차를 밟아 일부 당권주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당원 비중, 그다음에 역선택 방지, 이 두 가지를 당원 개정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뭐 상임 정국이, 그다음에 전국의 의결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민심에서 우위를 점한 후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룰을 개정하면 일반 아이들의 절반이 투표를 못한다, 날을 세웠습니다. 일반 반장을 뽑는데 일반 아이들 중에 절반을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민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선택이 아니라 우리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당원 우리 지지층을 배제한다는 말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유승민 전 의원은 룰 변경 시도가 자신을 겨냥한 거라고 보고 있죠. 축구 경기 중 골대를 옮기는 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그 뒤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봤습니다. 총선을 이렇게 이끌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 1년 전에 경선 때 그때 무슨 이 감정 이런 게 남아가지고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정치는 정말 좀 속 좁고 너무 째째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째째한 정치라는 말까지 들으며 경선 룰 개정에 집착하는 이유, 어떻게 해서든 친윤 후보를 당대표로 세우겠다는 거겠죠. 당대표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당대표는 감독으로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대선 후보가 뛰는 것이지 무슨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조연이고, 그리고 총선을 뛰는 우리 2024년에 인재들이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한마디로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은 당대표로 부적격이라는 건데요. 친윤 후보를 자처하고 있죠. 김기현 의원도 지도부의 장단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통령과 유력 대선 주자인 당대표가 격돌했던 친이 친박 갈등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후임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인 만큼 관리자형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것도 용산과 주파수가 잘 맞는 인물로 말입니다. 김 의원 확실하게 코드까지 꽂을 태세입니다. 이른바 윤심의 바로미터 장제원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그렇게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코드가 맞는 부분이 많더라. 사전에 무슨 정보를 공유한 것도 아닌데 입장을 밝혀놓고 보니까 또 똑같은 경우들이 자주 생겨서 역시 서로 협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에겐 코드를 좀 맞춰달라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코드가 많이 맞는 분이고 해서 나경원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도 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소중한 그런 자산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용광로 속에 넣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 부위원장이 역할을 맡은 저출산과 기후 문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라며 사명감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당대표에 나서지 말고 나를 밀어달라는 겁니다. 장 의원과 손잡고 나 부위원장을 교통정리해 신윤 후보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건데요. 이 그림, 김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손치더라도 진짜 조연 역할에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본인은 당대표에 안 나가지만 당대표를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 당대표를 만들고 싶어 하냐? 그 당대표 밑에서 사무총장 하면서 공천 실무를 장악해서 자기 뜻에 맞는 공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연 당대표론, 당권을 노리는 차기 대선 주자들 입장에선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안철수 의원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른바 윤심파리만으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윤심을 파는 분들은 스스로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걱정할 때입니까? 오히려 총선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총선 지면 끝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은 식물 정부로 전락합니다. 모든 가용한 자원을 다 써서 해야지 겨우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안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전국구 정치인이라며 총선 경쟁력을 강조했는데요. 저는 제일 장점이 영남 기반의 수도권 의원 아니겠습니까? 영남 기반의 수도권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럼 호남은요? 호남은 또 저희 안에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저는 대전의 명예 시민입니다. 제 직장이 천안의 당국대, 대전의 카이스트여서요. 그래서 제 연고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임 당권 경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죠. MZ세대의 선호도도 자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이렇게 선호도를 보면 2030 세대에서 선호도가 지금 거론되는 당권 후보 중에서 제가 제일 높습니다. 안 의원이 말한 여론조사, 정계 주요 인사들의 호감도 조사를 말한 듯 싶은데요. 당권 주자는 안철수, 유승민 딱 두 사람만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일 높았더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더욱이 20대에선 안 의원이 앞섰지만 30대에선 유 전 의원의 호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여기에 총선은 MZ세대만 치르는 게 아니죠. 전체 호감도 순위, 안 의원이 비호감도 2위를 차지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실제 당대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MZ세대의 지지세도 확인해 봤는데요. 안 의원이 아닌 유 전 의원이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른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서 자신이 있다는 유 전 의원. 역시나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론을 내세웠는데요. 이른바 친윤 후보를 낙점해 당대표로 내세웠다간 또다시 패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죠. 친박 간별사 이래가지고 완장차고 유승민 한 사람 공천 죽이겠다고 그때 120석을 겨우 얻어가지고 그렇죠. 참패했죠. 지금 7년째 우리가 기호 2번을 하고 국회를 빼앗겨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법안 예산 개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를 좀 우리 대통령께서 꼭 좀 아셔야 된다. 유 전 의원은 윤심을 앞세운 윤핵관들 향해서도 헌법 좀 읽어보라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유 전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 왕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없는 왕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받들려고 그러고 왜 그러겠습니까? 권력의 아부에서 공천받고 또 건물이라도 나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뭐 충신이다, 뭐 윤회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유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네.